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나머지 문법 문제를 정확하게 해설을 하고 4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게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8번 문제로 가주세요. 다시 볼 수 있는 시간 20초 드리겠습니다. 18번 문장에서 동사는 뭘까요? 이 문장의 동사는 spoke, 말하다 라는 친구겠죠? 자, 우리가 동사 뒤에 빈칸이 있는 경우에요. 몇 번 설명드린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동사 뒤에는 일단 명사가 나올 수 있죠. 명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얘는 동사 뒤에서 을이라고 해석이 되는 목적어 또는 누구누구에게 보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부사 올 수 있습니다. 뭐뭐하게 자신 있게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뭐뭐하게 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 올 수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형용사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용사를 가지고 오는 대표적인 토익이 좋아하는 동사 4가지는 자주 정리하죠. be, become, remain, keep. 이 4가지 동사는 바로 뒤에 빈칸이 있다면 여기는 형용사가 가장 대표적인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본론이 어디로 갈 거냐면 언제 명사를 쓰고 또 어느 경우에 부사를 쓰는지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그거는 동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동사들 각각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사실은 정해져 있거든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넣고 싶은 걸 막 마음대로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명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애, 부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애, 또는 마지막으로 형용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렇게 동사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이해하셨을까요? 모든 경우를 지금 다 설명드리기에는 논외의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토익 고득점을 위해서 꼭 그걸 공부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방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전문가가 될 건 아니니까 해석에 기대 보면 되는 겁니다. 을르디라고 해석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지 뭐뭐하게 라고 해석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지 대부분은 해석으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좀 나온 동사가 speak이면 이제 말하다라는 친구잖아요. 말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이 친구들을 제가 한번 오늘 기회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말하다가 대표적으로 speak 있죠. speak. 또 talk. 말하다. 또 누구 있죠? S로 시작하는 게 say. 그죠? 마지막으로 tell. 이 친구들은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speak이나 talk라는 친구는 뒤에 부사를 가지고 오는 대표적인 친구예요. 또는 명사를 가지고 오려면 이 앞에 전치사가 쓰여야 됩니다. with, 뭐 to, about 이해해요? 이런 경우로 이제 보통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speak이라는 친구를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자, speak이라는 친구가 그냥 단순히 with, to, about 말고 명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제가 뭐 참조하시라고 CF로 달아드리면 speak이
뒤에 with 이런 거 없이 그냥 명사를 가져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like English 이런 식으로 언어명 나올 때 있죠. 언어. 이럴 때는 얘가 그냥 명사를 가지고 올 수는 있어요. 아, 그렇구나.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 반대로 say나 tell이라는 친구는 뒤에 명사 목적어를 가지고 옵니다. 얘를 막 달달달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가볍게 이해해 보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이 친구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쉬운 문제가 됐겠죠. speak이 뒤에 언어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고 하면은 부사를 쓰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보기로 이제 빈칸 중에 대표적인 정답이 이제 부사가 되는 거였죠. 자, A번부터 데이비까지 부사는 뭘까요? assuredly ly 붙은 친구가 정답입니다. 뭐뭐하게 라고 해석이 되죠. 여기서는 자신있게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얘를 해석에다가 기대 보면은요. CEO가 자신있게 말했다 이거죠. 무엇에 대해서? 그의 비전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방향은요. 모든 동사가 이 동사는 뒤에 명사가 오고 이 동사는 부사가 오고 이런 걸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걸 공부하실 시간에 단어 하나를 더 암기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여겨지고요. 지금 우리가 당장 바라는 그 점수대에서는 해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들 외에 다른 문제들을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론을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런 제가 패턴식으로 정리해드리는 문제들 있잖아요. 걔를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럼 18번 문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동사 뒤에 빈칸이 있는 경우 명사, 부사, 형용사 모두 올 수 있다. 확률적으로 좀 보면은요. 명사, 부사, 형용사 순으로 정답이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자주 쓰이는 게 명사, 을이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죠. 자, 그런데 문맥상 CEO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무엇에 대해서? 그의 비전에 대해서. 장담을 말했다. 라는 거는 부자연스러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해석을 좀 이어가 보면은요. 이 빅토리 홀딩스가 회사겠죠. 이 VH의 CEO는 최고 경영자잖아요. 이 사람이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했죠. 무엇에 대해서? 그의 비전에 대해서. 근데 fully 이제 무엇을 위한 이런 뜻이잖아요. 회사의 미래를 위한 그의 비전이요. 모한 후에 유럽으로의 확장 이후에 우리 회사의 비전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18번 문제 잘 이해했을까요? 몰랐던 단어라든지 포인트들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문제 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번이요. 다시 보실 수 있는 시간 10초 드립니다. 자, 22번은 맞춰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는 친구죠? 비동사 뒤에 빈칸이 왔습니다. 보기에 들어가야 될 품사는 뭐였을까요? 형용사입니다. 제가 좀 전에 정리했었잖아요. 물론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도 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기출에서는 형용사가 정답이었죠. 그 이유를 상기시켜 드리면 명사 같은 경우는 문장의 주어랑 같아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Sally became a teacher. Sally가 teacher, 이제 선생이 됐어.
그러면 셀리가 누구죠? 이 선생이죠. 그러니까 be나 become 이런 친구들 뒤에 명사가 오려면 이 친구랑 같은 친구여야 돼요. 셀리가 선생이고 선생이 셀리죠. 이해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동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문장을 시험 문제에 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보통 기출문제에서는 늘 형용사가 정답이었다. 어떻습니까? 보기 중에 형용사가 눈에 띄게 보이나요? 나머지 품사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A에 ly가 붙었잖아요. 뭐뭐하게 라고 해석이 되는 부사가 맞습니다. evidently, 분명히, 눈에 띄게 라는 뜻이고요. 정답은 B, 눈에 띄는 이란 형용사고요. CE, 이 친구들은 대표적인 명사 어미입니다. 증거 또는 증언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보통 명사랑 동사랑 형태가 같은 친구들이 곧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2번의 문제의 포인트는 심플했습니다. 비동사 뒤는 형용사. 자, 근데 내가 나는 형용사가 넣어줘야 된다라는 건 알았는데 시가 형용사인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경우 제가 힌트 하나 드리면은요. 데이빗에 보면은 얘가 s를 붙였잖아요. C와 데이빗의 차이는 뭐죠? s를 붙이냐 마냐죠. 자, 우리가 언제 s를 붙입니까? 어느 품사 뒤에다가 s를 붙여요? 명사나 동사 뒤에 붙이는 겁니다. 맞나요? 시험장에서 내가 보기 품사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2번 문장 한번 구조를 봐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also라는 친구예요. 자, 일단은 이 친구는 얘를 기준으로 주어 동사 총 2개 올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자, 핵심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이 되는 이 친구는 똑같이 쓰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So, also, 방금 있는 것처럼 even so,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even if 다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이 되는 친구인데 얘 뒤에는 주어 동사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마치 so가 다 들어가니까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해석이 다 자연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so가 붙었는데 다른 해석이 있네. 요즘 자주 나오는 친구 있어요, 기출에. aso입니다, aso. 결론은 얘도 뒤에 주어 동사를 가지고 오기는 하는데요. 해석이 달라요. aso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동의어로는 as if가 있어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also는 뒤에 주어 동사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동사는 2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 felt, 두 번째 동사 was죠. 이해했어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문장 구조는 좀 빠르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also 뒤에 make, felt, 주어 동사 나왔죠? feel은 뒤에 형용사를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nervous라는 형용사 나왔고 during이 전치사니까 소가로 열고 그의 프레젠테이션 기간 동안에 소가로 닫고 그럼 여기까지가 also절이고요. 그 뒤에 진짜 주어 동사가 오는 거예요. His discomfort 주어, was 동사, 빈칸이 형용사. 그쵸? 다음에 to도 전치사. 그러니까 소가를 열고 to anyone present. 어떤 분을 이런 걸 좀 자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명사가 온 건 알겠는데 갑자기 present라는 형용사가 왜 왔는지 모르겠다. 얘가 뭐 선물 아닌가요? 뭐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여기서 출석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이런 경우가 왜 쓰이는 거냐? 우리 이런 건 어때요? Something cold. 차가운 무언가. 이에요? 그러니까 sing이라든지 one이라든지 body로 끝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오케이?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present가 참석한 이라는 형용사인데요. anyone이 one으로 끝났으니까, 그죠? 뒤에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런 문장 구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해석해 볼까요? also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얘 바로 뒤에는 동사에다가 넣어서 해석하면 돼요. 이 MC라는 사람이 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동안에? 그가 발표하는 동안에 그의 그 불안은 뭐 하지 않았다? 눈에 뜨지 않았다 이거예요. To anyone present. 참석한 그 누구에게도 그의 불안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키포인트 위주로 정리해 보시고요. 우리가 이런 접속사 문제들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시험장에 가면은 접속사, 뭐 전치사, 부사 이런 것들 구분하는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접속사, 전치사, 부사를 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혹시 이 용어를 모른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되니까요.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24번입니다. 얘도 다시 보실 수 있는 시간 10초 드릴게요. 핵심은 뭘까요? movement이지 않을까요? 얘 품사가 뭐예요? 움직임, 동작, ment, 얘 명사예요. 명사 앞에 빈칸이 온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뭘 써야 하나요? 형용사를 써야 하죠? 보기 중에서 형용사는 뭔가요? LESS 대표적인 형용사어입니다. A, 끝. 자, 그럼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동사부터 좀 살짝만 잡아드리면 featured. 얘가 출연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출연시키다. 그러니까 댄서가 무용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출연시키다. 자, 해석해 볼게요. 어젯밤에 그 공연은 출연시켰다라는 거죠. 누구를? 우아한 댄서들을, 우아한 무용수들을 출연시켰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구조만 보면은요. performance 주어, featured 동사, dancers 목적어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ing가 나온 거잖아요. showing이. 얘는 댄서가 어떤 댄서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때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보여주는 댄서인 거죠. 이해했어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effort가 이제 노력을 하고 힘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력이 들지 않는, 그러니까 즉 힘이 들지 않는 그런 동작들을 보여주는 우아한 무용수들, 댄서들을 출연시켰다. 문법 포인트는 막 그렇게 어렵지 않고 패턴식으로 나온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28번입니다. 28번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 10초요.
핵심은 some이죠. some이 우리가 자주 보는 친구잖아요. 얘 형용사예요. 그러면 형용사 뒤에 빈칸이 왔거든요. list가 이제 동사고요. 그죠? 동사가 오고 형용사가 왔고 빈칸이 왔다면 여기 들어가야 될 건 뭘까요? 명사입니다. 이해했어요? 게시판에 리스트가 뜻이 뭐죠? 열거하다, 기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명사를 기재하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보기 중에서 명사는 뭘까요? 일단 A와 데이빗은 requires, 요구하다 라는 동사고요. MENT 명사입니다. requirements, 요구 조건. B 정답이죠. 자, C 보세요. ing가 명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게요. 얘는 동사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결론은 ing가 명사는 되지만 앞에 형용사가 쓰일 수는 없고요. 얘 앞에는 부사가 쓰여야 돼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문장 구조를 좀 봐드리면요. The inspector, 주어, listed, 동사, some requirements,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that이라는 친구가 나왔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that. 이 that 뒤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다면 이 that이 앞에 있는 목적어인 명사 있죠? 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that이라는 친구 뒤에 지금 주어가 있나요? 없죠? needed란 동사는 있으나 주어가 없어요.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that이라는 친구부터 문장 끝까지 앞에 있는 requirements라는 명사를 설명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석을 좀 해볼까요? 이 검사관들은 뭘 냈다라는 겁니까? 기재를 했대요. 몇 가지 요구 조건들을, 몇 가지 요건들을 기재를 했어요. 근데 뭐 해야 하는? still이니까 여전히 충족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뭐 하기 전에? 그 베이커리가 오픈하기 전에. 그 제과점이 개장하기 전에 여전히 충족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몇 가지 요건들을 기재했다 이겁니다. 자, 28번의 포인트는 주어 동사 나오고 형용사 뒤에 빈칸이 있다면 명사, 목적어를 넣을 거고요. 핵심은 보기 중에서 ing가 명사가 가능하긴 하나 형용사 뒤 또는 뒤, on 뒤 이런 데 뒤에는 ing를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제가 문법 전체 해설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뭐를 해야 하나? 4부 수업을 만들 거예요. 그 4부 수업 들어오시기 전까지 하셔야 하는 걸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전반적으로 좀 리뷰를 해보셔야 돼요. 1번, 맞았던, 틀렸던 그 정답과는 관계가 없고요. 1번부터 30번까지 문제 또는 보기에서 모르는 단어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암기하세요. 다음 두 번째, 단어 오답이 있었겠죠? 얘를 고칩니다. 이때 제가 해설지를 드릴 거니까 저한테 해설지 혹시 못 받았다면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이 단어 오답을 좀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단어를 정리해서 암기 후에 고쳐서 맞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단어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암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고도 틀렸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저의 도움이 필요한 거거든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한국어로는 알겠는데 이 단어의 뜻을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 쓰임이 어떠한지를 몰랐을 수 있죠. 이건 저랑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또는 내가 단어는 다 알았는데 이 문장 구조를 보기가 어려워서 정확한 해석이 안 됐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제가 해결해 드릴 부분이니까 저한테 그 문제 번호를 알려주시고 어떤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웠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제가 보충할 수 있는 뭐 특강이라든지 동영상 바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오늘 수업에서 다뤘었던 문법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몰랐던 이론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겠지만 전반적인 리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내가 백지를 보고 오늘 배웠었던 내용을 좀 상기시킬 수 있는 이런 포인트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있죠. 그래서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늘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말로 하셔도 돼요. 내가 오늘 이런 거 공부했고, 이거 공부했고, 이거 공부했고. 이해했어요? 그냥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하는 건 내게 아니에요. 제 거지. 이해했어요? 그냥 자리에서 강의를 듣는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막 점수가 확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의 점수는 언제 나오게 될 거냐면요. 제가 알려드린 이런 내용들을 진짜 본인 걸로 만들 때 나오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지하셔야 할 게 익숙한 거랑 진짜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익숙한 것의 예시는 뭐예요? 지금 저의 말을 이해하는 거죠. 대부분은 다 이해할 거예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건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거는 시험장에 가서 내가 문제를 직접 풀어야 할 때는 헷갈려요. 이거 얘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럴 때 이거였나? 저거였나? 들었는데. 오케이? 근데 아는 건요.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죠? 아는 것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4부에서 만들 거는요. 어떤 경우냐. 제가 오늘 수업에서 다뤘었던 일단 전반적인 이론들. 이론을 테스트를 보실 수 있는 거 만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어요. 랜덤으로 그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어들 위주로 테스트를 만들 겁니다. 그냥 수업만 공부하고 넘어오지 마시고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미션 있죠? 요거를 다 마무리 하신 후에 4부 수업 들어오시길 권장드립니다. 꼭이요. 네, 4부에서 뵐게요.